오늘 오늘은요, 110페이지고요.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 모닝 2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네, 아침부터 여러분들 많이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네. 기분이 되게 좋으네요. 그쵸? 네. 목소리가 조금 좋아졌어요. 오늘은요, 110페이지를 하는데요. 사례 두 가지를 할게요. 나갈게요, 친구가. 네. 그래서 첫 번째 사례, 해빙으로 섬을 산 남자. 네, 선생님,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적어도 2억 달러 이상을 원합니다. 그 돈으로 인생을 즐기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너스도 많이 주고 싶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자본과 경험이 없고 나이까지 많은 제가 불가능한 꿈을 꾼다는 거죠. 그럼에도 꼭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쵸? 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딱 이 단락을 딱 읽었을 때 이게 이제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랬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게 되면은 주변에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나를 믿지를 않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럴 때는 '아 내가 나를 믿나?' 그럼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믿지 못할 때는 정말 나를 믿어주시는 분한테 가서 상담을 받고 뭔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찾는 거가 또 중요하죠. 예. 그래야 제가 보니까 제가 저를 못 믿었어요. 근데 저는 인제 귀인을 만났다 그랬죠. 귀인보다도 엄청난 이 삶에 달라질 수 있는 그 선생님을 만나면서 선생님이 계속 저한테 선생 사 저기 뭐야 "백성희님은 밝아, 밝아."라고 얘기하시고 잘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아닌데, 아닌데."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믿게 되더라고요.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저를 믿게 되니까 다른 분들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어야 타인을 믿게 돼요. 그래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현명하게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본인은 뭐예요? "꼭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남들이 "아니 당신은 안 돼?" 그랬을 때 뭐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럼 뭐예요? 어디 가서 찾지도 않겠죠. 근데 이분은 잘하신 게 뭐냐면 그래서 섬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잘하신 게 뭐냐면 이서희 님을 찾아간 거예요. 나를 믿게끔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지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거 되게 현명한 거죠. 그래서 볼 때 되게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인제 홍주연 님 같은 경우에는 작가 이서유 님을 찾아갔고 많은 분들이 인제 이서유 님을 이제 찾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믿어주실 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은 잘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천재입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순수하게 믿어주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돼요. 그냥 그렇구나. 내가 모르는 내가 있구나라는 걸 받아들이시면 돼요. 대학교 교수 출신인 한 사업가가 찾아왔다. 이서유는 그에게서 남들이 보지 못한 가능성을 보았다. 예. 남들이 보지 못한 가능성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의 가능성을. 예. 그럼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순수한 믿음과 구루의 말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였다.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 순수하게 그냥 믿으시면 돼요. "아이 저거 아니야."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독서 모임 하는데 이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들어가 있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주최하시는 분이. 누구님 예쁘세요?" 그러니까 "아우 저는요 아직 화장도 화장을 지었고요."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겸손이라고 이렇게 사양하는 말 표현이 좋은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래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사양하는 거 겸손한 거는 이 우주에서는요. 좋은 거 나쁜 거 그런 거 구분을 못하고 그냥 흡수를 해요. '아 이 사람이 겸손해서 말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라는 걸 잘 몰라요. 그냥 바로 우주에서는 직설적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아닌 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돌려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것 같이 보이는 행위도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누가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아 예쁘다고 받아들이면서 저 정말 예쁘죠? 하면서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있잖아요. 그냥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어, 그래서 여기서는 그 순수한 믿음, 구루의 말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잖아요. 그대로 믿은 거예요. 참, 우리도 이렇게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다른 분들에게 가능성도 드리고, 여러분들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방에 오시는 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짜 부자가 되실 거고요. 그렇죠? 진짜 부자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또 6시에 딱 오셔가지고 모이잖아요.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능성도 주셔야 되고, 너는 할 수 있어 하고 다른 사람,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가능성도 주셔야 되고요. 내가 나를 믿는 것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해빙을 배운 사업가는 매일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했다. 저는 여기서 있잖아요. 매일 있음을 노력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매일매일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느꼈다, 있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계속 뭐예요? 매일 있음을, 계속 있음을 느끼려는 거. 느끼려고 노력했다. 이 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매일이라는 거. 사업을 운영할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출근할 수 있구나. 이 기쁨을 마음껏 느껴보자. 스스로를 이렇게 북돋우기도 했다. 신용이 있으니까 빚도 낼 수 있을 거야. 이자를 낸다는 것 자체가 돈이 있다는 증거지. 월급날이 되었네. 직원들에게 줄 돈이 있음에 감사해야지. 한 달 후 내가 한결 밝아진 얼굴로 찾아왔다. 해빙을 하면서 제가 가진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탄탄한 기술력과 좋은 연구진들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 깨달음을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사실들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나요? 우선 마음이 편해졌어요. 걱정과 불안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있음을 계속 느끼니까 어때요? 걱정, 불안이 없어지는 거야. 있다라고 정말 느꼈을 때 그냥 믿는 거예요. 나는 온 우주에 있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될 거야 라는 것조차도 믿는다면 불안감이 없어지겠죠. 걱정,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불안이 줄어들었고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되었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기회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기회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를 해야지 걱정하고 불안해해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해서 불안해갖고 득되는 게 뭐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어,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자 온몸에 새로운 에너지가 도는 것이다. 아니, 그 기쁨과 감사가 있고 막 있죠.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니까 새로운 에너지가, 밝은 에너지가 쫙 올라가잖아요. 막 밝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걱정, 불안은 어둡잖아요. 백이에요. 빛의 밝기 알려드렸잖아요. 사랑의 밝기가 10의 백승인 거예요. 그래서 걱정, 불안은 백이에요. 백이고요. 기쁨과 감사는 540, 10의 540이면 엄청난 높은 그 에너지가 빛의 밝기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 이렇게 딱 있다 보면 밝은 곳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어두운 곳에 가고 싶은가요? 어두우면 저기 가면 왠지 있잖아요. 누가 나와가지고 뭔가 있잖아. 뭐 흉기를 들고 나와서 뭔가 할 것 같고 이런 어두운 거는 그렇잖아요. 느낌이 별로 안 좋잖아요. 밝은 데는 그냥 가잖아요. 자연스럽게 밝은 데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딸려가요. 내가 가야지 안 가야지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간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밝아야 되잖아요. 밝은 거야. 밝으려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의식의 밝기 알려드렸잖아요. 그걸 다 외우세요. 외워서 내가 순간 어? 내가 죄책감을 갖고 있는 30인의 에너지가 빛의 밝기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니까. 지금 느끼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쵸? 그래서 순간 알면 쫙 그래도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면 달라져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머물러 있으면 그것도 이제 바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나의 빛의 밝기가 어떤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가 도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에너지가 돌죠. 왜냐면 어두운 빛에서는 에너지가 잘 안 돌아요. 근데 위로 200 이상으로 밝은 빛으로 막 올라가면 에너지가 그냥 자체에 그냥 있어요. 에너지가 확 있죠. 낮을 때도 있지만 여기서 확 있죠. 밝으니까 에너지가 잘 돌죠. 그는 직원들에게 해빙 정신을 전파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과학자가 돈 버는 것을 보여주자며 연구원들을 독려하는 것이다. 얼마 후 그는 특허를 출원했고 개발한 기술을 담보로 100만 달러의 투자까지 유치하게 되었다.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도 커다란 행운은 계속 찾아왔다. 위기를 벗어나는데도 계속 행운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계속 있음을, 편안함, 기쁨과 감사를 계속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파장이 계속 또 오겠죠. 로열티를 받고 기술이 수출되면서 회사의 매출도 수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부자가 된 사업가는 섬과 말, 목장을 사들였고 직원들에게 특별 보너스도 나누어 주었다. 자신이 꿈꾸던 그대로 이루어진 셈이었다. 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헤딩 이 책을 읽으면서 매일 있잖아. 감사 노트에 감사를 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있잖아요. 감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딱 있잖아요. 어떠냐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있음을 느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없는 거, 그냥 있음을 느껴야지라고 생각을 안 하면 자동으로 없음으로 가는 거예요. 없음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우리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이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있다고 믿는 거예요. 어떤 걸 믿느냐, 내가 있는 걸 믿느냐 없는 걸 믿느냐 두 가지잖아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있다고 믿으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되죠.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지죠. 그쵸. 그런데 없다고 믿으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없다고 자꾸 믿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걸 자꾸 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를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걸 믿고 있는지, 지금 어떤 일을 하러 가는데 '어머 저거 안 될 거야.'라고 믿고 있는지, '안 될 거야.'라고 믿고 있다니까요. 나를 한번 보세요. '안 될 거야.'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왜? 안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안 될 거라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자세히 나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나의 믿음을 자세히 한번 쑥 들여다본다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 것을 지금 창조를 불러들이고 있는지 계속 반복하면 그것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도움도 되지 않아. 있다, 없다. 나는 있어, 나는 없어. 그거 누가 결정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누구한테 허락도 저는 왜 내 생각을 내 믿음을 부모님한테 허락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허락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예. 남편한테 허락받나요? 아이들한테 허락받나요? 친구한테 허락받나요? 아니거든요. 내 생각 내 믿음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서유님을 만나서 가능성을 보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보고 섬도 사고 말도 사고 목장을 샀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꾸세요. 지금 이 생각이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각성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스탑. 반사.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땐 반사하라고 그랬거든요. 반사. '나는 내가 나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다음 페이지 112 페이지 갈게요. 사례. 아버지가 남긴 유산. 해빙. 아버지가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네. 2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침울한 표정으로 서윤을 찾아왔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커다란 시련을 만났다.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와 가족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대학에 가서도 혼자 힘으로 학비를 조달해야 했고
남들처럼 해외여행을 가거나 연애를 즐길 수도 없었다. 몇 명 친구들은 형편이 어려워진 그녀를 외면하기까지 했다. 이것이 아주 가장 기회다. 그쵸? 기회인 거예요. 예전에는 저는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그래 쟤는 정말 잘 산다. 쟤는 너무 공부 잘해. 나는 못해.' 이런 걸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공부 못했다 그랬잖아요. 공부 못했어요. 우리 집 가난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 공부를 제가 치유사 과정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석사 과정을. 근데 이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딱 만나고 나서는 '아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더 정확하게 제 믿음, 무의식에 있는 깊은 믿음까지도 인제 바꾸게 된 건데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모든 상황에 '남편이 미워 죽겠어.' 하고 막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어.' 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아 너무너무 나를 깨우치게 하는 데 좋은 스승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는 받아들인다니깐요. 어제도 보니까 같이 옆에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반찬을 자연스럽게 갖다 놔 주는지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안 그랬으면 이제 안 봤죠. 선생님 안 봤으면 안 만났으면 안 봤을 텐데 다시 보니까 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회가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래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안 좋은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건 내 믿음 때문에 생각이 드러난 건데 그 드러난 것을 여러분들이요. 이걸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있음, 감사함으로 바뀌는 오늘 하루가 또 하루를 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도 또 같이 톡방에 또 좀 올려주시고요.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그 여성이 마음에 새긴 것이 하나 있었다.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또 뭔가 마음에 하나 새긴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현실들이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늘 가진 것에 감사하라고 하셨죠. 네, 우리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늘 감사해라. 우리 늘 감사하자. 감사합시다. 네. 마음이 부자라면 언제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때요? 가난해요? 부자요? 가짜 부자요? 진짜 부자요? 진짜 부자예요. 내가 진짜 부자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뭐요? 가진 것을 나누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어.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라면 언제든 위기를 극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가진 것을 나누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이 나누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자신도 직원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셨거든요. 그 여성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서윤을 바라봤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지 귀중한 교훈을 잊고 살았네요. 학교를 졸업한 뒤 그녀는 작은 잡지사의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친구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 좋은 스펙과 커리어를 쌓는 걸 볼 때마다 심한 박탈감이 느껴졌다. 박탈감이 느껴졌다. 서윤을 찾아온 것도 그때였다. 예전에 아버지가 서윤에게 자문받았다는 사실이 기억이 났다. 여기는 이분한테 이제 다 어떤 자문을 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아버지에게 많은 정신적 유산을 받으셨네요. 유산을 뭐예요? 물질적인 유산보다는 정신적인 유산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예. 저는 이거를 뒤늦게 알았어요. 어떤 걸 받는 건지. 그래서 물질적인 거는요, 사람을 망쳐요. 왜? 돈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쵸? 에너지가 있는데 내가 받을 만한 에너지가 안 돼서 어둡고 무거운데 큰 돈이 들어오잖아요. 사람을 망쳐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아요? 복권 당첨됐는데 잘 되었다는 얘기가 저는 못 들었어요. 망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저는 신문에서 한번 그때 봤던 것 같아요. 복권 당첨이 됐는데 누나들이 돈을 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자꾸 하는데 자기는 주기 싫어. 복권 당첨이 됐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야 좀 갑자기 생긴 돈이니까 좀 누나들도 좀 나눠 줘라." 그러셨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하고도 인연 끊고 누나들하고도 인연 끊고
돈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참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돈이 생겼을 때 이 돈은 정말 에너지가 밝은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오게 돼 있어요. 에너지가 밝아야 돼요. 희망이 차야 돼요. 그랬을 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남겨주는 거는 오히려 사람의 정신 세계를 망치더라고요. 망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가 한 생을 다 살고 가기 직전에 유산이 많이 물질적인 것이 많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다 있잖아요. 3 명이에요 제가 아이들이. 안 줘요. 다 사회에다가 환원하고 갈 거예요. 예.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스스로 의지를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의지를 써서 스스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받은 게 없었습니다. 물질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정신세계, 의지를 쓸 수 있는 이 정신적인 어떤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없었던 것이 더 저는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없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한테 어때요? 주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받고 싶었던 마음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줘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이를 망치는 것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뒤늦게 알아 가지고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의지를 쓰도록 스스로 의지를 써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의지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현실 속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능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신적 유산을 현실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 개월 이내 아버지의 인연을 통해 좋은 기회를 얻게 되실 거예요. 뭐 어쨌든 아버지한테 정신적인 유산을 안 받아도 우리는 매일 아침 헤빙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치유를 하면서 내가 치유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저는 그게 지금 당장 내가 기쁨과 감사를 선택을 한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파장이 일어나요. 높은 밝은 에너지의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게 3 개월 뒤 그러니까 얼만큼 여러분들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당장 커피 한 잔은 오늘 바로 생길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또 바로 올 것이고요. 근데 올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말고 그냥 '나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냥 나는 좋은 일이 있어.' 누군가한테 좋은 일을 또 뭐요? 나눠 주는 거예요. 나눠 주는 거. 그래서 네.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내가 정말 가득하게 많다면 내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도 하지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라고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내 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거예요. 내 거를 나눠주는 것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잘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저도 바꾸겠습니다. 자꾸자꾸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당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아버지를 원망하기만 했어요. 정신적 유산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잖아요. 정신적 유산은 생각도 못 했어요. 늘 가진 것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그 귀중한 교훈을 왜 잊고 살았던 걸까요? 했죠. 헤빙을 시작하자 그녀의 인생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헤빙을 시작한 거예요. 헤빙은 뭐라고요? 있음, 있음. 있음인데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거 통장에 가득 돈이 있어야 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벌써 전에 보내왔던 파장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느낌에 집중하라는 거야. 감사함에 집중하라는 거야. 그럼 에너지가 올라가요. 근데 감사함이 없으면 에너지가 떨어져요. 무기력해지게 돼 있어요. 가진 것에 감사를 하고 있음에 집중할수록 재산과 세상을 믿고 자신과 세상을 믿고 보다 적극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있음에다가 집중을 하니까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믿고 누구 먼저 믿은 거예요? 나를 먼저 믿은 거예요. 나를 먼저 믿으니까 세상에서도 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 믿어야지, 믿어야지, 믿어야지 그러는데 안 믿어져. 그러면
연락 주세요. 알려드릴게요. 왜 안 믿고 있는지. 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믿고 보다 적극적으로 일하게 됐죠. 믿으니까 일하게 되죠, 적극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 잘 안 된다. 그럼 내가 나를 뭐야? 안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안 믿으면 '왜 안 믿고 있을까?' 해서 무의식에 전에 뭔가 들었던 말, "너는 못해. 너는 못해. 너는 잘 못하는 아이야. 너 왜 그러니?" 하고 "하지 마." 하고 있죠. 옛날에 부모님들 그랬잖아요. "하지 마. 그거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하지 마. 돈 없어서 하지 마. 뭐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요. 다 훌훌 털어내 버려요. 확 버려 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 '나는 하지 마. 안 되는 사람이야.'라는 거는 꺼내서요, 버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나를 믿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선배 하나가 결근하는 바람에 운수 업체 대표를 대신 인터뷰하게 된 것이다. 놀랍게도 그 대표는 아버지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자네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네. 우리 회사로 와서 일해주게." 해빙을 하던 그 여성은 행운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자신 있으니까 받아들였죠. 그리고 이직한 후 그녀는 적극적으로 업무 영역을 넓혀갔다.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도 앞장섰다. 이 같은 일들이 반복되자 그녀는 능력을 인정받으며 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7년이 지난 뒤 그 여성은 회사의 CEO가 되었다. 이후에도 그녀는 믿는 대로 행운이 거듭 찾아왔다. 믿는 대로 행운이. 내가 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안 돼." 하면 "안 돼." 믿음이 찾아올 거고, "나는 돈 없어." 그럼 뭐야? 돈 없음이 찾아올 것이고. 근데 이분은 뭐예요? 행운이 온다는 걸 믿었겠죠. 그래서 행운이 거듭거듭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조사 잘 해 보세요. 생각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믿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내 느낌이 안 좋다.' 스탑하세요. 어디 가려고 하고 누구 만났는데 믿음이 안 좋아.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믿음이 안 좋아. 스탑. 내가 믿음이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아. 감정이 안 좋아. 내 생각이 나쁜 생각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왜 그렇지?'라는 걸 재고 조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좋은 거를 넣는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지 않아요? 커피 잔에 여기 커피가 잔뜩 들어있다면, 여기는 지금 딴 게 들어가 있는데요. 커피가 잔뜩 들어가 있으면서 "오렌지 주스를 주세요."라고 해서 넣으면 이게 오렌지 주스가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커피는 갖다가 쏟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받아야 돼요. 있는 것을, 내가 나를 나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찾아야 돼요. 청소해야 됩니다. 깨끗이 털어버리고 탈탈탈탈탈탈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돼요. 순간 기쁘고 감사한 거는 순간은 느낄 수 있어요. 느끼셔야 돼요. '아, 이런 행복감이 있구나.' 내가 있음을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없음을 생각하고 원망을 한다면 나를 망치게 될 것이고, 그쵸? 내 몸을 학대하고 아프게 될 것이고, 그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것인지 고통을 선택할 것인지 그걸 선택해 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인수한 벤처 회사도 대박이 나면서 회사의 매출도 3배로 뛰었고, 그 결과 그녀 자신도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부자가 된 지금 그녀는 재단을 설립해 장학금을 나눠주며 사회공헌에 전념하고 있다. 나눌 수 있는 부가 있음에 감사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어때요, 아버지의? 물질적인 재산보다 더 컸던 건 뭐야? 정신적인 재산이었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뒤늦게 안 거야. 알아서 실천을 한 거야.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딱 있잖아요. 내 의지를 쓰지 않아요. 내 의지를. 그리고 뭐야? 나는 있어. 있는 게 뭐예요? 부모님이 벌어서 준 것을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나의 스스로의 의지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기자 시절 만났던 사람들이 떠올랐다. 1,000달러가 넘는 와인을 마시며 가진 돈을 자랑하던 부자는 알고 보니 회사 돈을 횡령한 사람이었다. 자랑했던 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안 가 그 사실이 발각되면서 그 또한 철장 신세를 지게 되었다. 직원들의 월급은 올려주지 않으면서 자신만 높은 배당을 챙기던 경영자도 있었다.
곧 내부 고발자에 의해 회계 부정이 폭로되면서 그의 회사도 망하고 말았다. 감사하고 있는 것에 충분히 있는 것에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진짜 감사하면요 겸손하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데 익기 전에는 뭐야? 쭉 뻗쳐져 있죠. 그래서 뻗어져 있을 때 교만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만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고발자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러나 서윤이 일깨워 준 진짜 부자들은 달랐다. 진짜 부자들은 뭐예요? 진짜 나를 알아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나는 진짜 나는 뭐예요? 사랑이다. 기쁨이고 감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맞아요. 진짜 감사함은 경청도 하고 맞아요. 네. 그들은 해빙을 통해 돈과 행운을 끌어당겼고 부자가 된 지금도 풍요를 나누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도 그것이었다. 제가 원하는 삶도 이거거든요. 제가 풍요로움을 정말 경험을 해요. 제 자신의 청소를 커피를 다 버렸어요. 근데 새로운 것을 제가 원하는 것을 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버려지고 나서 풍요로움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막 풍요로운 거예요.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이 정신세계를 함께 나누는데 제가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 그 꿈이거든요. 제 꿈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해빙을 통해서 아침에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중간에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각성을 해요. 내가 커피를 가득 담고 오렌지 주스를 달라고 하진 않는지. 커피는 버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오렌지 주스를 담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생각일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일까를 먼저 점검해 보셔서요. 도움되는 생각을 있음, 풍요로움, 감사를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있잖아요. 느끼시는 날